여러분, 불안하시죠? 내일 시험을 쳐야 해서 불안하고, 면접을 보러 가야 해서 불안하고, 직장 상사에게 또 깨질 것을 생각하니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을 유발하는 일을 할 때마다 듣는 말, 긴장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불안을 떨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떨칠 수 있을까요? 불안감에 10년이라는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도망쳐서 잃어버린 수백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시죠.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감정입니다. 내 미래의 생존이 힘들어질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내 무능함이 드러나 내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미지의 존재나 상황이 나를 해할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불안감, 긴장감은 우리 인간이 그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과한 불안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어야 할 불안이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짓누르는 볼덩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한 불안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원인에서 말했듯 불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확실함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수험생입니다. 지금의 나는 수능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거나 수능을 때려치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길 기다린다는 것은 과도한 불안으로 점수를 잘 받든 못 받든 시간적으로 넘긴다는 것이고, 수능을 때려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도망치겠다는 말입니다. 불안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지금의 내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생각보다 정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분명 방금까지 A를 하고 B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잠시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렸을 때 방금 내가 뭘 하려 했더라?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잘 까먹습니다. 그만큼 쉽게 정리하기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눈에 보이게 하면 됩니다. 글로 작성하라는 말이죠. 방금의 수능의 예를 계속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수능으로 인해 내가 불안하다. 왜?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았어. 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은가? 내게 약점인 과목이 있다. 왜 그 과목이 약점인가? A 파트가 어려워서 공부를 피해왔다. 그렇다면 약점인 과목의 A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면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명확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수능 공부가 부족한 것이 나의 불안의 원인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다른 수험생 모두 겪는 거야, 당연한 거니 이겨내야 한다 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금까지와 하는 행동이 같으니 내 불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더 심해지겠죠. 대충 내 목적지가 서울이니 나침반 하나 들고 길을 떠나는 것과 난 정확히 서울의 경복궁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편한 마음으로 빠르게 덜 힘들이고 도착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30분 이상 햇빛을 맞으며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겨우 산책 정도로 불안감이 감소하다니. 하지만 이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비타민 D를 분비시켜주죠. 가벼운 운동 또한 햇빛과 마찬가지로 긍정의 호르몬, 행복의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줍니다. 그렇기에 햇빛을 맞으며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불안에 지친 몸에 충분한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 외에도 저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명상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심신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을 찾아주는 명상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니. 제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 명상에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명상들 중 어떤 것이 내게 맞나 궁금하여 여러 방법들을 찾던 도중 불교의 화두선이라는 명상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화두라고 하는 것에 극한으로 집중하는 명상을 말합니다. 화두가 무엇이냐? 사람마다 깨달음을 얻고 싶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궁금한 하나의 화두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책과 운동 또한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내 불안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극단적입니다. 정말 위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내 불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강해질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죽기야 죽겠어?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상대하게 되는 여러 시련들은 결국 나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항해야 했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취직을 못해도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죠. 그렇기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게 정말 큰일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실패함으로써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말이죠. 대부분은 이 질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답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실패해도 지금의 나는 내 몸을 쉴 방 한 칸이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1년 더 공부하면 된다. 설령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만 받고 좁고 지저분한 고시원 방 한 칸, 그 방을 얻어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김치로 연명하며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말 한계까지 몰렸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실패의 부담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성공에 대한 기대 또한 같이 내립니다. 잘못하면 그냥 대충 하자, 내년에 다시 하면 된다 라는 시련을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방법은 일반적인 불안이 아닌 병적인 불안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불안은 지금까지 설명한 시험, 면접, 맞선, 발표 등등의 경우에 생기는 불안입니다. 병적인 불안은 별로 불안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안, 공포, 강박, 공황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병원 가기입니다.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보통 정신과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의 병원과는 달리 정신과 병원은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린 사람을 보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염에 걸린 사람을 보고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증도 같은 겁니다.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그냥 질병. 기관지에 걸리면 감기, 장에 걸리면 장염, 내 감정에 걸리면 불안증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사회, 기댈 곳 없이 강하게 홀로 서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질병, 그냥 병과 같으니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이 아닌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기준으로 병원에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센터에서는 1시간, 2시간가량 꾸준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그냥 상담센터를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병원이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제가 처음 상담센터를 찾아갔을 때 1시간 상담에 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병원은 정확히 몇 분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0분 정도 상담하고 만원 정도의 약값 3,000원이 나왔죠. 또한 가격 외적으로 말로만 하는 상담이 아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꼭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담이 중요시되는 병도 있죠. 일반적인 감기라면 집에서 푹 쉬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되지만 결핵인 경우 병원에서 주는 약이 꼭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나의 경제적 사정, 질병의 상태 등을 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과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첫째, 눈에 보이게끔 정리한다. 둘째, 햇빛을 맞으며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도저히 불안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극단적으로 내가 망해도 생존에 문제가 없고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떠올린다. 만약 내 불안이 병적인 불안인 것 같다면 주변의 정신과 병원 또는 상담센터를 찾아간다. 저는 불안으로 인해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쯤부터 해서 불안증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증상이 경미하였으니 불안증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죠. 이렇게 방치된 불안증은 점점 심화되어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다른 병을 달고 왔습니다. 웃긴 것은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것을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기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저의 집중력 부족의 원인이 뭘까 싶어 들어간 정신병원에서 저는 제 병을 알게 됩니다. 정신과 약에 알게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는 제게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은 새끼 손톱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매우 극소량의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말로만 한다 하던 것을 실제로 하게 되었고 미래의 계획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넌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또한 이번 영상은 현재의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처럼 10년, 20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은 넓고 즐거운 것이 많다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